네, 2월 20일 코로나19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16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6,576명입니다. 현재는 7,940명이 격리 중이시고 위중증 환자는 156명으로 어제보다 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제는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다음은 국내 주요 발생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국내 발생 상황은 416명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15명, 비수도권이 101명입니다. 충청권 30명, 호남권 17명, 경북권 25명, 경남권 22명, 강원권이 3명 발생하였으며 제주에서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권역별 주요 집단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2월 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17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201명입니다. 강북구 사우나 관련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52명입니다. 인천 서구 무역회사 관련 2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입니다. 인천시 부평구 방문 요양시설 관련 2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입니다. 인천 강화군 식당 관련 2월 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무도장 관련하여 2월 13일에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9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요양원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2월 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 관련해서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8명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영생교 그리고 보습학원 관련하여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1명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제조업 그리고 이슬람 성원 관련하여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입니다. 다음은 충청권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시 난방기 공장 관련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5명입니다. 충북 진천 육가공 업체 관련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입니다. 다음 호남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 무안군 가족모임 관련 2월 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입니다. 광주 광산구 가족모임 관련으로 3명이 추가 확진되었고 전북 남원시 가족 2번째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다음 경북권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 관련 2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입니다. 경북 의성군 온천 관련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9명입니다. 다음은 경남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 경남의 가족 보험회사 명절 모임 관련해서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41명입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 이후에 20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20건은 모두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로서 10명은 해외 유입으로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그 이후에 국내 감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내국인은 8명, 외국인은 12명입니다. 이리하여 국내에 검출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19명입니다. 해외 유입된 10명 중에서 5명은 검역 단계에서 5명은 입국 후 자가 격리 중에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되었고 접촉자 조사 결과 현재까지 변이주 감염에 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국내 감염 10명은 모두 외국인으로 새로운 유행은 아니며 4명은 그 이전에 경기 여주시 친척 모임 2번째, 6명은 경기도 시흥시 일가족 관련 확진자입니다. 다음은 새로 도입된 개인 안심번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방대본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부로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개인정보 유출 염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했습니다. 개인 안심번호는 식당이나 카페 이런 곳에서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될 때 개인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고유번호입니다. 개인 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 그리고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개의 고유번호로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 협업을 통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방법은 매우 단순하고 편리합니다. 개인별로 휴대폰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패스 같은 곳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받고 그런 사이트를 방문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한 번 받은 다음에 따로 적어두거나 외워두면 마치 이름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고 한 번 발급받은 다음에는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인 안심번호 도입으로 그간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개인정보 유출과 오호 남용에 대한 걱정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예방접종 대상자 동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그리고 2월 10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과 재활시설에 대해서 접종 대상자를 등록하고 접종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등록 인원 총 36만 6,959명 중 34만 4,181명이 예방접종에 동의하여 동의율은 93.8%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종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각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백신을 배정하고 배송 일정을 마련해서 2월 25일부터는 순차적으로 배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은 백신을 수령한 그 다음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체 접종을 완료하고 보건소는 관할 지역 내의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 3월 말까지 방문 또는 내소하여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폐쇄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환자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에 대해서 접종 대상자 등록과 접종 동의 여부를 확인 중이고 3월 중에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국내에 도입되는 즉시 5개 예방접종센터에 배송하고 중앙예방접종센터를 시작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 자체 접종 의료기관의 경우 접종 인력이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교육과 실습을 받은 후에 접종을 시행하여 3월 중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사업장을 통한 집단 감염이 여러 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빠른 검사와 대응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내에서의 감염 방지는 국민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위한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아무런 걱정 없이 검사를 받고 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으로 퇴치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회복하여 직장에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
불편한 시각이 아닌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불편 없이 검사를 받고 또 검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두의 안전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진료소를 찾아 꼭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에 첫 번째 주말을 맞았습니다. 많은 종교인들께서 여러 장소, 여러 종교 시설을 찾아서 종교 활동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 활동 시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해 주시면 물론이고 종교 활동 후에 소모임이나 식사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유행 상황이 안심할 단계가 아니므로 결코 경각심을 놓지 마시고 사적인 모임은 가능한 취소해 주시고 안전한 집에서 머무르며 종교 활동이나 모임, 행사는 가능한 비대면으로 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설 연휴 이후에 지난 추석 때보다 명절 모임으로 인한 감염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고향이나 타 지역을 방문하셨거나 친척, 지인과의 만남을 가지셨던 분들, 그리고 밀집, 밀폐, 밀접된 환경이나 시설에 노출되셨던 분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생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급적 다음 주까지는 모임 등을 좀 자제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느껴지실 경우에 반드시 가까운 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 또한 한치의 소홀함 없이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신과 관련된 질문을 사전 질문으로 많이 보내주셔서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정경실 예방접종관리반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확진 환자 발생과 관련된 안내에 있어서 집계 오류로 정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448명으로 정정드렸습니다. 그럼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 4가지에 대해서 정경실 반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거나 공증된 내용은 아니지만 화이자가 영하 25도에서 15도 사이에 보관도 가능하다는 데이터를 미국 FDA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FDA가 이것을 인정할 경우에 초저온 냉동고 보관이 필요 없어지는데 이 경우 국내 백신 접종 계획에도 변동이 있을지 이와 관련해서 방대본의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네, 예방접종관리반장입니다. 화이자가 아직 식약처라든지 저희 질병관리청 당국에 이런 보관과 관련한 변경된 내용을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된 내용을 받게 된다면 검토를 하고 추후에 변동이 있으면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 예방접종 동의율과 관련되어서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거부한 분들이 있다면 그 이유까지 혹시 파악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개별적인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의협에서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익 법안심사 통과와 관련되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보이콧이나 파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기자님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혹시 질병청의 입장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예방 접종이 시행이 되는 만큼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와 협조를 해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의사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예방 접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 1차로 마감이 된 1차 백신 접종 대상자 이후에 3월에서 4월 백신 접종 계획과 또 후속 백신 도입에 대해서 확정된 일정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네, 오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 중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상자 인원과 동의율을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당초에 2월 15일에 2, 3월 접종 계획을 발표해드린 대로 앞으로 고위험 환자를 진료하시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의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1차 대응하는 역학조사관 119 구조대에 대한 대상자 확인과 접종 동의 사항을 지속 조사하고 관련 내용이 확정이 되면 발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4월 이후의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3월에 다시 한번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백신 도입 일정도 확정되는 내용이 있다면 발표를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질의는 4가지 드리고 개별 질의 준 것 중에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양동교 자원관리반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질문 보내주신 내용이 풍림 파마텍이 생산한 최소 잔량 주사기가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국내 조달에는 포함이 안 됐는지 문의가 있어서 양동규 반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풍림 파마텍이 생산하는 주사기가 최소 잔여형 주사기, 영어로 LDS 주사기라고 하는데요. 이 주사기 이슈가 이제 발생하면서 저희들은 이런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 1월부터 저희들이 국내 생산업체나 현황 등을 파악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 1월 26일 날 저희들이 국내 업체 2개 업체하고 주사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풍림 파마텍이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배제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풍림 파마텍에서 생산하는 주사기 제품을 양산하는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또 백신 접종 일정과 관련돼서 정경실 반장께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요양시설 종사자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시설 근무가 제한되는지 질문 주셨고, 또 하나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감염 예방 대책이 있는지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네, 요양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종사자가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근무를 제한하거나 그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자체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저희가 주 1회 이상 PCR 검사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PCR 검사를 계속하면서 외부에서 바이러스 감염된 바이러스가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늘 발표된 34만여 명의 동의율 93.8%와 관련하여서 오늘 나온 접종 동의율이 높다고 판단하는지 또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본인 순서 때 접종을 거부하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데 언제까지 접종을 거부하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건지 기한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오늘 발표드린 그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리고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들의 접종 동의율은 90% 이상으로, 평균 동의율이 93.8%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접종 동의율이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전 국민이 가급적이면 접종에 모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종 거부 시 후순위로 연기되는 부분은 전 국민의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 접종을 받으시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접종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주신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님 질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명단은 어젯밤 12시로 확정된 건지 추가로 신청을 더 받는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 그리고 명단이 정해진 이후에는 접종까지 어떤 절차가 더 남아 있는지, 신청은 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지, 당일 접종을 거부하면 되는 것인지, 또 미리 알려서 백신 낭비나 행정 혼선을 막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고, 그리고 끝으로는 1호 접종자가 누구일지 아직 결정 안 됐다면 언제 결정될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부탁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린 접종 대상자 인원과 접종률은 어젯밤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집계된 내용입니다. 추가로 신청받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입소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종사자가 신규로 들어온다라는 것들이 이 현장에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접종을 지속하는 동안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업데이트해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단이 정해진 이후에 접종까지는 일단 지금 현재로는 정해진 명단의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기관별로 백신을 유통하는 유통량을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통업체로부터 접종 기관까지 배송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기관별로 그 정해진 방식에 의해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거부 의사를 신규로 표시하는 분들 또는 접종을 안 하시겠다 의사 표현을 하셨다가 접종을 하시기로 마음을 바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열어둘 계획입니다. 네. 네, 그리고 1호 접종자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결정이 되는 대로 별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접종 대상자들의 명단 통계 수치와 관련돼서 YTN 박홍구 기자님, 또 SBS 박수진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라서 현장에서 답변이 안 되면 추가로 확인해서 확인 드리겠습니다. 배포드린 보도자료 31페이지 뒷부분에 보면 동의한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들어있긴 합니다. 질문 내용은 오늘 브리핑 내용에서 보면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 종사자는 27만 명 중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발표 내용에는 36만여 명 중 34만여 명이 동의했다고 했는데 이 숫자와 관련되어서 당초 2월 15일 보도자료에는 요양병원과 시설은 27만 명, 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는 35만 2천 명이었습니다. SBS 박수진 기자님도 지난번 발표 때는 만 65세 미만 요양원 또 시설의 종사자 추계를 27만 2천 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수치가 10,000명 정도 많아서 이 대상자 규모가 늘어난 것인지 이 통계와 관련돼서 요청 주셨습니다. 네, 구체적인 통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하고요. 통계가 지난번에 2월 15일 날 통계는 제가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보공단과 심평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행정 자료를 가지고 추계한 인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각각의 병원과 시설에서 종사자 인원 그리고 그 입소자 명단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단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의 시차가 있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추계 자료와 실제 그 발표되는 통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당시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SBS 박수진 기자님이 종사자의 동의와 비동의 인원 중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비중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것이 있는지 질문을 함께 주셨습니다. 네, 의사, 간호사 이렇게 직역별로 동의율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7번째로 질문 주신 또 박수진 기자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 거부 시에 시설 근무가 제한되는 일은 공식적으로 없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접종을 의무화하는 병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방역 당국에서 병원에 따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병원에서도 의무화라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접종을 해서 의료진과 환자들을 보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사를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방역 당국에서 병원의 그 직원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백신 도입과 그리고 접종 계획과 관련돼서 같이 질문 주셨습니다. 8번째 질문 주신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문입니다. 코백스 화이자 물량이 25일 국내로 이송된다라는 보도 확인을 해달라는 질문입니다. 26일에 또 국내에 들어오면 바로 코로나 치료 의료진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는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입니다. 네, 화이자 백신이 25일에 국내로 이송 시작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백신이 국내에 들어온다면 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과 관련된 질문은 현재까지는 여기이고요. 이상원 역학조사 분석단장께 방역과 관련된 질문, 3번째로 들어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문입니다. 경기 여주시 친척 모임과 그리고 경기 시흥시 일가족과 관련된 각각의 지표 환자는 누구이고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역학조사 내용이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역학조사 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준 역학조사 팀장이 역학조사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역학조사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보도자료 8페이지에 세부적인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 일가족 관련돼서는 41세 남성이 지표 환자였습니다. 1월 30날 진단이 됐고 이 사람이 확진됨에 따라서 접촉자들에 대해서 추가 검사한 결과 일가족, 친척 위주로 구성된 8명의 확진자가 확인이 된 사례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케이스는 총 6건입니다. 이 집단은 지금 유행은 종료됐고 총 확진자는 8명입니다. 8명의 관계는 다 일가 친척들입니다. 경기 여주 친척 모임 관련해서는 지표 환자는 20대 여성이셨습니다. 여주에 거주하시고 전남 나주 친척집에 방문한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증상 발생해서 검사한 결과 확진된 이후에 집단 접촉자들에 대해서 추적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주 그다음에 전남 나주 일가족 친척들로 구성된 27명, 총 27명의 환자가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이 건은 마지막 환자는 지금 2월 17일 날 확진이 됐고 그 이후에 아직 잠복기가 남아 있어서 유행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27명 전체가 다 일가 친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외에 접촉자들 중에서 현재까지 확진이 확인된 사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양동교 반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사기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보내주셨습니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문입니다. 풍림파막텍 주사기는 그러면 국내 접종에는 앞으로도 안 쓰게 되는 건지 전량 수출이 되는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전량 수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어서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그 풍림파마텍에서는 지금 저희들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방역이나 예방 접종에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아마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약 12만 개 정도의 주사기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서 아마 그 부분이 저희들 초기 접종에 사용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경실 국장께 한 번 더 동의율 관련된 통계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SBS 박수진 기자님 질문입니다. 의료진 동의율을 지역별로는 집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혹시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 의료진에 대한 동의율은 확인이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진 종사자와 관련해서 지역별은 아니고요. 직역별로 동의율을 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YTN 박홍구 기자님 그 통계와 관련된 질문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요양병원 총 접종 인원이 2월 15일보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27만 명이다라고 수정했는데 오늘은 다시 36만 명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 접종 인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실지 질문 드립니다. 네, 당시에 그 발표드린 자료는 행정 자료로 시차가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실제 입소하고 계신 분들, 종사자 이런 인원들을 다 포함한 자료이고요. 특히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 자료를 통해서는 의사, 간호사라든지 이렇게 보건의료인 중심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요양병원, 요양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인 외에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여러 미화원이라든지 다른 종사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인원이 포함이 돼서 접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관련되어서 가정을 조금 전제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JTBC 윤재영 기자님 질문입니다. 만약 의사협회 등에서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접종 일정이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의사협회에서 백신 접종을 비롯한 관련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저희가 그 접종을 하는 곳들은 대부분 기관 베이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협회와 또 다른 보건의료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양동규 반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사기와 관련된 질문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추가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국내에서 쓰는 코로나19 백신 주사기는 어느 업체에서 제작한 어떤 주사기인지 그리고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부탁한다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들이 금년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서 사용하는 백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최소 잔여형 주사기, LDS 주사기가 하나이고 또 일반 주사기가 다른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LDS,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 대해서는 약 4천만 개를 계약 체결을 지난 1월 26일에 완료를 해서 지금 공급이 시작되고 있고요. 일반 주사기도 2월 초에 저희들이 그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량은 현재 LDS 주사기가 4천만 개, 일반 주사기 4천만 개 이렇게 구입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위기소통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도 참여해 주신 기자